특강 숙제도 가서 해야 될 텐데. 그치? 주말에 왜 잠만 잤어? 어? 성장 호르몬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나오진 않아. 성장 호르몬은 원래 10시부터 2시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치. 네. 노는 것보단 자는 게 낫긴 한데 일단 최상위 라이트 좀 먼저 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앞부분은 어려워하지 않을 거고 다만 이제 저도 좀 강조할 부분이 있다면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인데 는 0을 안 쓴다. 그러면은 잘못된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수업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사실 이게 제가 블랙라벨에서도 한번 풀었고 숙제로 내야지도 했었고 그럼 뭐가 나오겠어? 오늘 시험에도 나오겠지. 그치? 아, 이 문제 하나 버려야겠다. 저희 오늘 만점 94점 뭐 이러지 말고 얘들아. 알려줬잖아. 알려줬으면 공부를 해서 맞히면 되잖아. 그리고 조금 이따가 설명하긴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문제들도 그냥 똑같이 냈습니다. 똑같이? 약간 숫자 바꾸기도 했던 것 같긴 한데 똑같이 외우면 너네가 답만 외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난 시험도 아슬아슬하게 다 집에 갔더라고. 근데 내가 또 원래 이렇게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 그래도 제 시험 안 보고 갈 수 있게 원래 점수 조정을 좀 해요. 다들 공부는 열심히 들었던 것이지 수업은 열심히 들었던 것이고 하지만 심화 문제를 풀기엔 여러분들이 오답이 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봤을 때 오늘 좀 제시 많으려나 했는데 다들 또 집에 갔더라고. 잘했어. 수업 열심히 들었던 거지. 자, 아이스크림 상점을 운영하는 한솔이와 수연이는 오르는 물가에 맞춰 가격 조정을 하기 위해 몇 달간 조사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때 총 판매액이 44만 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몇 퍼센트 인상해야 하는지 구하시오.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X% 인상하면 판매량이 2X% 감소한다. 그리고 가격이 1,000원일 때 판매량은 500개래요. 자, 그러면 지금 1,000원일 때 500개 팔면은 우리가 이때의 총 판매액을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 총 판매액은 1,000 곱하기 1,000원짜리를 500개 팔았으면 당연히 1,000 곱하기 500에 대한 값이 총 판매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한 개당의 가격이랑 개당 가격에다가 몇 개 팔았는지를 곱해주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44만 원이 나오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고정값이 아니라 이제 변동을 할 거다 이건데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1,000원에서 X% 인상하고 나서의 가격은 1,000원이 있는데 그 1,000원에 예를 들어 1,000원에 5%다. 그러면 50원 인상하겠다는 얘기죠. 1,000원에 10%다. 그럼 100원 인상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똑같이 10을 고정시켜도 내가 2,000원에 10%다. 그러면은 200원을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트라는 거는 정확한 숫자를 당연히 알 수가 없고 이 기존 숫자에 대해서의 비율이고 내가 100분의 X 이렇게만 쓰시면은 오히려 1,000보다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쵸? 기존 건 당연히 돼. 기본 1,000원인데 그 1,000원에 올라간 가격만큼이 이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꺼번에 공통인수 1,000으로 묶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이게 원래 가격이고 이게 뭐 50원일지 100원일지 뭐 150원일지 이게 인상된 가격, 인상을 한 얼마의 가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걸 하나로 합쳐서
100분의 x 이렇게 쓸 거라고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게 X%를 인상했기 때문에 판매량은 2X% 감소를 한대요. 그러니까 원래 500개인데 만약에 내가 10% 감소를 했다 그러면은 500에 10%면 50개죠. 그러니까 450이 되는 거야. 내가 500에 만약에 1%가 감소를 했다 그러면은 5를 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쓰기 위해서 원래 500이 기준이 있는데 뺄셈을 하는 거잖아. 그 퍼센트만큼.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인상을 하고 난 가격, 인상되어서 결과의 값과 판매량이 감소돼서 몇 개를 팔았는지는 각각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요. 당연히 이게 이제 변동된 개당 판매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500에서 요 값으로 몇 개 팔았는지가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이걸 서로 곱했을 때 총 판매액인,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될 텐데 얘가 이제 44만 원이 되기에 맞춰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식을 당연히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물어보는 거가 뭐 이 문제는 44만 원이지만 뭐 30만 원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왔다 갔다 해서 뭐 55만 원일 수도 있겠고, 그건 이제 문제마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하겠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요 문제의 정답을 못 구하는 경우가, 일단 여러분들 1차적으로 식을 일단 못 세우긴 합니다만, 이 식을 세우고 나서의 문제점이 있지. 계산을 드리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잘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데, 자,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은 1 플러스 100분의 x보다 100 플러스 x로 쓰면은 좀 더 편하잖아요. 여러분들 눈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100 곱해가지고 100 마이너스 2x 쓰고 싶은데 나머지 다 그대로 쓸게. 물론 나중에 계산을 하긴 할 거야. 그럼 여기에 어떤 숫자를 적어야 되냐는 거죠. 일단 숫자가 줄어들진 않았을 것 같아. 그치? 늘어났겠지? 여기다 0을 몇 개 붙여야 돼? 이런 경우에 5개를 더 추가시켜? 50만 나는 지금 이거와 오케이. 요걸 바꿨어. 이해했어? 야? 물론 얘는 이거보다 계산이 좀 쉬운 게 있긴 한데, 이건 양변에 얼마 곱한 상황이라고요? 100을 한 번 곱하면 절대 이렇게 안 나와.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A, B, C, D 4개를 싹 다 곱한 거란 말이야. 이해돼? 자, 내가 A, B, C, D를 지금 계속 곱하는 상황인데, B에다가도 100을 곱하고 C에다가도 100을 곱하니까 전체를 곱한다는 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다. 전체적으로 지금 만 곱한 상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경우랑 헷갈리면 안 돼. 내가 여기에다 100 이렇게 추가하면 이거는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야? 전체적으로. 지금은 100 곱한 거야. 이해돼? 지금은 100을 한 번 곱하니까 이거는 덧셈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A, B, C, D가 모두 연속된 곱셈인 경우에 내가 여기 100B, 100D 만들어 준 거면은 그러니까 원래부터 다시 재조정을 했을 때 100 곱하기 100일 수밖에 없다고요. 어떤 연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이거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를 곱했는지. 그러면은 0000 사실 두 번 더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한 번의 곱이라면은 당연히
연개수 맞춰서 일단 적어주시고요. 1000이랑 500을 곱하면은 이렇게 될 거잖아요. 크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 양변에다가 내가 0 개수를 그대로 지금 10만을 나눠주시면은 0 개수가 이제 그대로 나눠지겠죠. 0 개수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다항식 먼저 전개를 하시고 오를 미리 계산하지 마시고 다항식을 먼저 계산하시면 만에다가 그다음에 200x 플러스 100x니까 마이너스 100x 마이너스 2x 제곱이죠. 거기에 이제 오를 곱한 값을 계산을 해 주실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10x 제곱 마이너스 500x 플러스 5만 에다가 44,000 뺄 거죠. 이 항에서. 네, 마이너스 10으로 한 번에 나눠주시면은 계산했을 때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또 이제 숫자가 크니까 퍼센트 문제에서 이 퍼센트를 물어볼 때 보통 두 자릿수로 많이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못 찾는데 x 플러스 60과 x 마이너스 10이 이 유수분해를 만드는 두 정수가 되겠죠. 곱해서 지금 600 돼야 되니까 10, 10이고요. 더하면은 여전히 두 자릿수. 그래서 곱셈의 자릿수랑 덧셈의 자릿수 달라지는 거 잘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문제에서 x가 마이너스 %일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이 10이겠죠. 이건 양수인 게 명확하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정답을 쓸 때 굳이 마이너스 60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내가 마이너스 60을 안 쓴 이유는 x가 양수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스크림 가격을 몇 % 인상해야 하는지 구하시오니까 딱 그 x를 물어본 게 답이 되겠고 답은 10%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8번을 볼게요. 자, 영화관에서 영화표의 가격을 X%만큼 인상하면 영화를 보러 오는 관객의 수는 0.5%만큼 줄어든다고 한다. 비슷한 문제예요. 총 판매액이 4.5%만큼 증가하려면 영화표의 가격을 몇 % 인상해야 하는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내가 여기 4로 맞춰줬기 때문에 문제에서 숫자를 직접 넣어서 계산을 하는 건데 계산의 숫자가 사실 이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37번 문제를 풀 때 원래 총 판매액 자체가 50만 원이었는데 어쨌든 X% 올리고 2X%만큼 내렸더니 그러니까 이거 그냥 1000과 500을 먼저 곱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쓸 거야. 똑같이 쓰면. 이것인데 내가 얘를 양변을 먼저 50만으로 나눠줘 보도록 할게요. 이게 하나, 둘, 셋의 곱하기고 상수가 되게 크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이 50만을 넘길 때 나눗셈이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면은 근데 넘길 때 막 이상하게 빼기 이렇게 넘기면 당연히 틀리는 거고 이항은 무조건 부호를 바꿔 하면서 여기 뒤에 마이너스 50만을 썼잖아요. 그런 계산 말고 이게 곱셈이니까 양변을 똑같이 50만을 나눠주자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게 50분의 44인데요. 이걸 기하분수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제가 100분의 88 이렇게 쓰겠습니다. 계산이야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요 숫자가 요 식이 나오는 건 똑같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88%면 원래가 100분의 100이라고 했을 때 12%만큼 줄어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문제에서 만약에 2,000원, 500원, 44만원 이라는 실질적인 금액을 주지 않고 이 문제에서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걸 안 주고 이렇게 했더니 총 판매량이 판매액이 12% 감소 했을 때의 X값을 구하여라 하면은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돼요. 이게 되시나요? 이게 100분의 88이잖아요. 이게 44만 원이 원래 총 판매액 50에 100분의 88이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냐? 이게 계산이 좀 빨리빨리 된다면 100분의 마이너스 2x랑 100분의 x니까 분모는 똑같아. 그럼 계산하면 다시 마이너스 100분의 x가 될 텐데 여기에 마이너스 양변에 이거 마지막 2차 항 계산해 주시면 요거가 된다. 항 자체가 개수가 줄어들고 어쨌든 0의 개수가 많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요? 자릿수를 틀려요. 그렇지 않아요? 난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자릿수를 틀려본 적이 없다 하는 사람 없을걸? 왜냐면 나도 학생 때 틀렸는데 너네가 안 틀릴 리가 없지. 어쨌든 이러면 어쨌든 계산이 좀 적어진다. 내가 방금 이걸 왜 얘기했냐? 이 문제는 사실 이거 없어도 풀 수 있어. 왜냐면 정확히 알려줬잖아. 근데 문제는 이제 나 38번 풀려고 하는데 38번은 영화표 가격이 얼마인지 관람객이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쵸? 안 나와 있지만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요. 왜? 나눠서 이 결과의 몇 %인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은 식 세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영화표의 가격을 원래 가격을 A1이라고 할게요. A1이라고 하고 그때 A1일 때의 관객수 는 B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총 판매액은 당연히 A1 내는 사람이 B명이니까 A, B겠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고요. 근데 내가 이 A1에서 인상을 해서 자,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씩 쓸 수 있어야 해요. 근데 관객수는 0.5x%만큼 감소를 했어. 자, 지금 0.5x를 저는 그냥 0.5라고 해서 분자에 그대로 쓸 거예요. 우리 지금 이거 원래 못하는 문제잖아. 원래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이 0.5를 지금 당장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아. 뭐 식을 완성을 해놔야 그때부터 이제 예쁘게 정리하고 문제를 풀자고. 문제 의미에 맞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의미에 맞게 1 플러스 100분의 뭐 1 마이너스 100분의 뭐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하자고요. 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원래 기존 A, B에서 4.5%만큼 증가된 거야.
결과야.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1 플러스 100분의 4.5입니다. 문제 의미에 맞게 일단 넣어주고 계산은 그 다음에 보고. 이러면 아까 설명한 대로 사실 이 문제에서의 A, B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여기 지금 다 곱셈이잖아요. A 곱하기 괄호 곱하기 B 곱하기 괄호. 하나, 둘, 셋, 넷, 4개의 곱셈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도 당연히 A, B 사이랑 괄호 사이에 곱셈 기호 있는 거니까 양변을 A로 나누고 양변을 B로 나누면 네, 우리가 X만 가지고 문제 풀 수 있게 잘 나왔다. 그러면은 이것도 네. 아니면 전기를 이제 하나씩 하고 하셔도 되고 여기서 A, B 떼놓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는데 분수를 전개하기 상당히 좀 별론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본인 계산 능력과 취향 차이긴 한데 저는 그냥 100 플러스 X와 그냥 일단은 100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0.5 정도야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지금 좌변에다가 우변에다가 어떤 수를 적어야겠어요? 만을 곱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지금 아까부터 강조한 내용 그 내용이야. 내가 지금 이거 곱셈이잖아. 여기도 100을 곱하고 여기도 100을 곱했으니 실질적으로 양변에 100 곱하기 100을 한 거야. 100을 2번 곱한 거예요. 그쵸? 여기는 지금 여기 100 곱하고 또 곱해줘야 한다고요. 그러면은 네, 만 더하기 0 떼고 00 붙이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전기에서 X가 구하시면 아마 다시 풀어야 될걸요? 푸세요. 네. 아니면 다시 이제 정리한 사람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본인 풀이랑 선생님 풀이랑 잠깐 기다릴게요. 도착을 했는데 결론 알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지. 왜냐면은 2차식을 x제곱으로 시작하는 형태로 낸 사람들까지는 제가 확인했을 때 맞게 다 정리를 했어요. 틀리게 정리한 사람은 아직 못 봤거든요. 그럼 진짜 x만 구하면 되는데 x만 구하면 예. 아무래도 왜냐면 정리하실 때 이렇게 곱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소수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0.5 50x 인데 5x 제곱인데 50x 네, 마지막에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100x 플러스 100으로 정리가 되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0과 x 마이너스 90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문제에서 50% 이상 이상하지는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x 값이 10으로 나와서 이 문제의 답 10%가 된다. 여러분들 중에 주식이나 펀드에 관심 있는 사람 있나요? 재테크? 난 참고로 관심 없는데 예전에 내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있었어. 이렇게 쉬는 시간에 자꾸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들여다보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지난번에 비해서 저도 잘 모르긴 해요. 지난번에 비해서 몇 퍼센트 올랐냐 뭐 떨어졌냐 뭐 그런 게 있잖아. 그러면 내가 내가 이게 이제 아침에 확인하고 이제 저녁에 닫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변동이 왔다 갔다 되는데 그냥 그냥 하루마다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10%가 오른 거를 오늘 아침에 봤어. 그리고 그날 그렇게 있었어. 그 다음날 딱 확인을 해보니까 10%가 내려갔대. 나는 이익을 본 거야? 손해를 본 거야?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손해. 어제에 비해서 손해죠. 10%가 내려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월요일 날 얼마를 넣었어? 뭐 A1을 넣었어? 그냥 진짜 소액으로 얼마 이렇게 넣었다고 쳐. 뭐 아니면 소액은 아니고 한 100만 계산하기 편하게 100만 원 넣었다 쳐. 계산하기 편하게. 화요일 날 아침에 봤더니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해. 화요일 날 봤더니 전날에 비해 10% 올랐다고 되어 있어.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수요일 날 아침에 봤더니 10% 내려갔대. 그럼 나는 월요일에 100만 원을 넣었는데요. 지금 나에겐 돈이 얼마 있나요? 화요일에 그 총 가동해서 10%가 내려간 거예요. 예, 전날 가격입니다. 당연히 그럼 전날. 이익이죠. 화요일 올랐으니까. 그 오른 가격이 다 10% 내려갔잖아. 그 오른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쵸? 예. 그 근데 잘. 아, 오케이. 봐봐. 그럼 지금 얼마? 110만 원이겠죠? 의 10%는 얼마? 11만 원을 빼면 얼마? 왜 이기죠? 손해인데요. 뭘 오, 야, 이 자식들아. 자, 우리는 곱셈, 내가 이걸 갑자기 너네한테 재테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건 아닐 거잖아? 올랐다가 이게 화요일 가격이야. 근데 그거에 내려갔으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1-100분의 10의 전체 제곱이겠네요. 어쨌든 10분의 1의 전체 제곱이니까 1에서 결국에 빠지네요. 미안. 1에서 결국에 빠집니다. 1보다 작아집니다. 그럼 손해를 보는 게 맞겠죠. 계산을 얼마를 넣어뒀는지 간에. 저런 깊은 뜻이. 잠깐만. 그러면은 하나 더 해볼까요? 계산. 사실 100만 원 줘도 의미가 없긴 한데.
몇 %가 내려가야 내가 손해나 이익을 전혀 보지 않을까요? 뭐가 중요해요. 왜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아이씨 왜?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나중에 이제 너네 돈 벌기 글렀다. 너도 돈 많아? 아유 지금 돈 많은지 아닌지 모르지. 다 부모님 돈인데. 주식 안 할 거고. 주식 안 할 거야. 나도 안 해. 20%. 20%래 친구가. 맞는 거 같아? 네. 너네 계산 안 했지 뭐였는데? 아 계산하고 얘기해. 저 친구 똑똑하니까 막 너도 안 똑똑하고? 그거야 뭐. 뭐. 주식을 나 말고 식으로 풀어보면 된다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자, 내가 100만원, 100만원이란 숫자를 안 주고 그냥 변동이 없었다 라고만 줬을 때 우변을 뭘로 두면 될까요? 예? 네? 아, 네. 100만원이라는 값을 안 주고 월요일에 넣었던 돈과 수요일에 확인한 돈이 변동이 없었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1. 네, 그거부터 잘 하셔야 돼요. 변동이 없었다. 곱셈을 해서 변동이 없는 거니까. 봐봐, 곱셈이잖아. 덧셈 뺄셈 아니잖아. 곱셈과 뭘 해서 변동이 없다라는 건 1이 그대로 1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우리 얘는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뭐로? 4분의 5 아니야? 여긴 좀 빨리 가자고요. 왜냐면 이거 2차 방정식 아니야. 1차 방정식이지. 그렇지 않아? 그러면 1-100분의 x가 몇 분의 몇이어야 돼요? 4분의 5랑 뭘 곱했는데 1이 된다라는 얘기. 이 뭐가 4분의 5 역수인 5분의 4란 얘기죠. 그러니까 20%가 맞죠? 맞잖아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퍼센트를 하도 못해서 혹시 그럼 이거 매번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모르더라고. 퍼센트라는 게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퍼센트라는 게 전일 대비 가격이니까 전날이 계속 바뀌면 어쨌든 금액이 계속 바뀔 텐데, 예. 여러분들이 10% 올랐다가 10% 내린다고 해서 똑같진 않다. 사실 그 내용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제사유라이트 나머지는 거의 다 질문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오답 있으시면 풀어보시고 블랙라벨 펴주실게요. 가제검사를 하기도 했지만 난 다 알아. 너네가 14번이 궁금할 거라는 걸. 물론 다른 것도 궁금하지만 14번 먼저 할게. 자, 14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의 원가에 X%의 이익을 붙여서 판매가를 정했는데 잘 팔리지 않아 판매가의 2분의 X%만큼 할인해서 팔았더니 원가의 12%의 이익을 얻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가 모르잖아. 모르잖아. 왜냐면 X로 두지 않은 이유는 일단 내가 궁금한 게 원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미 X를 가져갔기 때문에 X를 중복해서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별 상관이 없을 때는 저는 이렇게 대문자 A로 놓는다고 얘기를 드렸고,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 풀이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모르지만 얘를 모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정답은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내가 미지수를 어떻게 둘 것인가 이런 것도 본인이 이제 본인만의 규칙을 찾으시면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본인만의 규칙을 창조하겠어요? 그냥 날 따라하세요. 네, 날 따라하세요. 그냥 갔어요. 자, 판매가를 정해야 하는데 원가에 X%의 이익을 붙여서 정했대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00분의 X를 한 가격이 우리의 판매가가 되겠죠. 그런데 잘 팔리지 않아서 할인해서 팔았더니 할인가. 자, 그러니까 할인해서 파는 게
기준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판매가의 얘의 곱하기 1-100분의 2분의 x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예, 문제 의미에 맞게 항상. 네, 좀 계산이 약간 선생님 이렇게 분수니까 안 예쁜데요? 지금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 의미에 맞게 내가 언제나 넣을 수 있게끔 형태를 잡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팔았더니 원가의 12%의 이익을 얻었대요. 그럼 내가 방정식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익이 원가의 12%가 되었다 얘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는데 여기서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예요를 이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부고 있다는 얘기지. 나한테 왜 물어봐? 내가 100분의 11을 계산할지 100분의 111을 결정할지 어떻게 알아? 뭐가 맞는 거야, 둘 중에? 문장을 보면 아는데 그럼 뭐가 맞는 건데? 둘 중에. 둘 중에 뭐가 맞는데? 응? 아니 그러니까 100분의 10이랑 100분의 112는 다르잖아. 내가 어떻게 어떤 식을 쓸 거냐고. 내 말은 100분의 12. 100분의 12 110이 안 돼. 당연히? 그럼 왜 110이 안 돼? 왜 우리 항상 1 더했잖아. 저건 원가의 이익만 12%의 이익. 그쵸? 좋아요. 그럼 여기는 앞에 뭘 써야 돼요? 그거 할인가에서 원가.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걸 잘 헷갈려 하는데 저는 일단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항상 문제 의미에 들어맞게 식을 세우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오류가 없어요. 자, 근데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이 사람이 벌어들인 돈은 할인가 기준으로 손님한테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원가를 빼서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에 해서 빼기 A를 해서 원가의 의는 항상 저는 문제에서 의가 나오는 순간 곱하기입니다. 원가의 12%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긴 하지. 할인가에서 결국 원가를 뺀 게 원가의 12%니까 이 할인가 자체는 원가의 112%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나중에 계산할 때 이제 본인이 이제 헷갈리는 거지.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앞에 식을 이렇게 썼으면 당연히 100분의 12가 맞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쓰고 갑자기 등호를 냅다 만들었으면 112를 쓰시는 게 맞겠죠. 근데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문제엔 112가 없기 때문에 그냥 12를 쓰시는 게 훨씬 낫겠고, 차라리 그리고 이 이익이라는 게 이 문제는 그나마 간단한 거예요. 왜? 스텝 1이잖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할인가 부분과 원가 부분이 전혀 매칭이 안 되게 아예 다르게 식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익 자체는 언제나 내가 벌어들인 돈에서, 사장님 마인드, 벌어들인 돈에서 이미 쓴 돈을 뺀다. 그게 이익인데 그게 원가의 100분의 12%가 되길 원한다. 그럼 A는 필요 없어요 지금. 항이 하나, 둘, 셋인 건데 양변에 A를 나누면 나눌 거잖아. 이렇게 A 안 쓰고 쓰겠다고. 그럼 또 여러분들이 어디서 실수해? A를 안 써야지. 맞아? 꼭 그래. 내가 뭐 한두 번 본 줄 알아? 빨리 나한테 지적을 해.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1. 어디가? A를 없으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럴 리가 없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A를 지금
뺀 건지 나눈 건지 당연히 생각 안 하고 그냥 A가 없어지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헷갈리고요. A를 나눌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나누니까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A를 A로 나눴어? 그러면 1이 남아야죠. 나누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립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풀기 시작을 10정리 이제 다 했고요. 이제부터 문제 풀이를 시작할 때 200분의 X로 변환을 하셔가지고 문제 풀이 하시면 되겠죠. 굳이 안 풀게요. 정리하고 오시고 정리하면은 다시 앞에서부터 풀겠습니다. 아침에 특강으로 중2야 하를 수업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수업할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8월에 제가 내신 외신 풀라고 했을 때 잘 풀 수 있을지 어떻게 여러분들은 걱정 안 되시나요? 걱정 되는데 아무 생각 없죠? 걱정되긴 하는데 난 걱정이 됩니다. 뭐 이러고. 그때 가서 고생이면 풀 수 있으려나요? 선생님 오늘 내가 책을 저기 음마서적 가서 갖고 왔는데 그런 내 책이지만 우리 가오리가 내신 대비 때는 이 책을 씁니다. 왜냐면 중간고사 기간이 상당히 빨라서 9월 말이더라고요. 9월 중순에 기약을 하는데 한 달 뒤에 바로 시험 보시네요. 좀 학교마다 다른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거 풀어야지 이제. 그지? 왜 허드슨이 나와 막? 이 정도는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평행사변력이 또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만 풀면 너무 쉽지만 심화 문제는 또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네, 기본 문제와 심화 문제의 갭이 너무 커서 도형 단어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을 모두 고른 것은 했을 때 1번 같은 거 그런 거는 잘 정리해서 이항했을 때의 기준으로 항상 판단을 하시고 예, 제곱이 있다고 끝이 아니라 저기 디귿 보니까 x제곱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되면 예, 당연히 항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1번은 그렇게 되고 2번 해인 거 설마 이거 4개, 5개 다 풀지 않았겠지? 풀어서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2번은 어떻게 확인하라는 거야? 해인지 아닌지 대입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니 뭘 어렵진 않죠. 뭐 이게 푸는 게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없어요. 근데 예, 여기서 의도하는 건 예, 대입해서 확인하라는 거고 5번 같은 거 보세요. 이거 언제나 풀고 있으니까 그거 조금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단축을 하고 그러니까 1, 2번 문제에서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 만약에 시험이 통째로 나온다고 했을 때 예, 어디서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충분히 풀어내야 하는지도 잘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3번 한 근이 2일 때 x자리에다 대입해서 풀면 되겠고 4번 볼게요. 일단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인데 인수분해 안 되고요. 근해 공식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쓸 수 있긴 한데 그러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야 벌써부터 계산하기 싫어. 근해 공식을 쓰면은 분명히 몇 루트 몇 이렇게 뿔마 나올 텐데 그걸 계산하라는 게 아닐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겠고 이 문제에서 비슷하게 생겼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는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애기 때문에 x자리에 알파를 넣어주면 당연히 성립하는 식이 나옵니다. 문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자체는 내가 알파가 얼만지는 계산 안 할 거니까 안 궁금하고 모르겠어. 그치만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라는 값이 2인 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베타 제곱 마이너스 5베타 마이너스 2도 베타도 근이라고 했으니까 성립했겠지. 베타 제곱 마이너스 5베타 자체가 2인데 나는 이번에는 이게 궁금한 거니까 양변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1 마이너스 3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시계값을 계산하시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6이 된다. 알파와 베타 값을 직접 구해서 대입하는 문제는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5번 같은 거 5, 6 이런 건 이제 풀면 되고요. 예, 그럼 2알파 플러스 5베타 뭐 2차항도 아니잖아. 그 다음에 뭐 5번은 2차긴 하지만 제곱이면 충분히 여러분 계산하실 수 있죠. 예, 그런 거는 직접 계산해 보라라는 의도이고요. 7번 안 하고 8번 해야 되나요? 공통인 근이 존재하도록인데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5 아니면 2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 공통인 그 다 겹치는 근이 마이너스 5거나 2거나 둘 중 하나겠죠. 둘 다 체크해서 계산해 보시면 돼요. 두 양수 A, B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한 가지 경우로 딱 정리돼서 나올 겁니다. 넘어갈게요. 해야 되나? 아쉬. 할게요. 왜? 아니. 왜? 좀 오래 걸려. 오래 걸리는 문제라고? 완전히 풀이가 가능한데 마이너스 5 또는 2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공통근이면 그럼 여기서 안 나오는 근이 공통근일 리는 없으니까 예. 자, 첫 번째 경우 공통으로 존재하는 근이 마이너스 5일 때 그 말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플러스 7은 0의 한 근이 x는 5이다 마이너스 5이다 이런 식으로 준 상황인 거잖아요. 예, 굳이 문장을 쓰면 문제 이런 식으로 준 거고 근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대입해서 풀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게 왜 오래 걸리지? 그래서 확인이 되는데 a가 죽었다 깨어나도 양수가 안 나온다는 것을 멈춰야지. 문제에서 두 양수라고 했거든. 문제를 미리 읽고 풀었으면 여기서 시간을 더 쓰시면 안 되고 당연히 안 된다 하고 2번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X가 공통근이 플러스 2일 때 그러면 2일 때 역시 그럼 X자리에 둘 다 대입을 해보시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A 플러스 7은 0 A가 11로 잘 나오고요. 세 번째 2차 식에서도 X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도록 계산을 해보자면은 B의 값이 1로 금방 나옵니다. 대입해서 푸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9번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이 9번 자체를 못 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정말 좋게 치환을 이용해서 풀라고 위에 써있네. 그게 없어도 여러분들이 잘 눈치껏 치환을 하는 문제구나라는 걸 알으셔야 하는데 얘를 A로 치환을 하자면 2A 제곱 마이너스 3A는 1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A가 됨을 유의해 주시면 돼요. 3 마이너스 6분의 X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겠죠. 그럼 2A 제곱 플러스 2A 넘기시면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1, 5 만들어야 되니까 4, 3. 그럼 A가 결국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니까 2A 플러스 3과 A 마이너스 4는 0인데 X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언제 한다고? 나의 목적이 다 끝났을 때 하는 거라고요. 인수분해를 하시오가 목적이었으면 지금 넣었을 텐데요. 나는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아직 기다려. A가 얼만지를 차라리 구해. 여기다 대입하면은 시간 또 잡아먹습니다. 우리 또 서술을 쓸 거잖아요. 한 줄 더 잡아먹게 된다고요. A를 구하고 목적에 맞게 내가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면은 해를 A에서 구해주고 계산을 하실 건데, 그리고 이것도 문제를 읽어보시면 둘 다 일단 마음에 드는 거 막 푸는 게 아니라 두 근 중 작은 근이 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작은 근은 여기서 발생을 하겠죠. 왜? x라는 어떤 값에서 6을 나누고 3을 뺐는데 그러면은 크기가 대소 비교가 바뀌진 않을 거잖아요. 6을 나누고 3을 빼면은 여전히 큰 수는 큰 수고 작은 수는 작은 수란 말이에요. 여기서 무조건 작은 근이 나옵니다. 그죠? 자, 10번 하기 전에 11번 먼저 살짝 보고 올 건데 11번은 거의 근데 질문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11번과 같은 문제에 풀이가 어떻게 적혀 있냐가 궁금한 거죠.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근을 이미 알려줬으면요. 우리는 인수분해가 된 식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x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5는 0이다. 근데 x제곱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6x제곱으로 시작하는 건 뭐죠? 예. 이걸 풀어서 전개하면 정답이 나온다가 이 풀이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역시 곱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물론 얘를 계산해서 여러분 약간 안전빵을 좋아하니까 본인을 못 믿잖아요. 얘를 잘 계산해서 막판에 이제 6을 곱해준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결국에 2 곱하기 3이니까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보통 아마 이렇게 더 많이 하잖아요. 그죠? 3과 2를 먼저 넣어주고 정수인 계수 상태에서 전개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내가 분수 계산이 틀린다. 틀려본 적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해서 풀 건데 그거를 10번에도 좀 비슷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적용을 해볼 거예요. 중근 B를 가질 때잖아요. 그럼 무조건 완전제곱식일 텐데요. 이거겠죠? 중근 B를 가진다. 근데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어야 되죠. 전개했을 때.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일 직관적으로 빨리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고요. 그러면은 같은 식이어야 한다고요. 마이너스 6b가 구여야 하죠. 그럼 b의 값이 나오고 대입했을 때 상수항 2a 플러스 7이 3b제곱과 같아야 하니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풀릴 거 더 없는 것 같은데? 16번 혹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스텝 2를 풀 때가 되었어. 근데 어려운 거 풀어야지. 왜냐면 쉬운 건 집 가서 풀어.
쉬운 건 집 가서 풀고 나는 지금 그러니까 1, 2번 같은 건 내가 굳이 안 풀어줘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3, 4, 6, 7, 8 뭐 이런 거 할 거야. 3, 4, 6, 7, 8. 1, 2, 5번은 집 가서 풀어와. 원장님이 대표 문제 좋아하시니까 대표 문제 낼 수 있거든. 네. 그리고 제가 굳이 설명 안 하고 시간 없어요. 네. 나는 3, 4, 6, 7, 8 할 거고. 일단 3은 좀 확실히 어려운 게 맞아서 4와 6을 풀어보는 시간? 4분? 4분이면 차고 넘치겠지? 왜? 어차피 못 풀 건데. 어차피 정답을 구할 비율이 많지 않을 걸 난 알고 있어, 이 친구들아. 3번 풀면 뭐 없어요? 3번 풀면? 젤리 짠거 한번 줄게. 여기 3번 풀지. 3번 정답 구하면이야, 3번. 풀다는 게 정답을 구하면이란다? 찍어서 맞추면 되고요. 찍어서 맞추면? 아, 객관식이니까. 너 진짜 원재인 친구 맞구나? 20%만 20% 확률이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10명이 강의실에 있잖아. 그러면은 너 1번, 너 2번, 너 3번. 그래야지 또 분배를 하는 적어도 2명은 젤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공리주의적인 발상을 지난학기 한 친구가 있긴 했는데 진짜 감탄했어. 어떻게 그런 잔머리. 근데 진짜 웃기면 대단한 거 4, 6 풀어, 4, 6, 3도 풀고 근데 4, 6을 먼저 고민해보세요. 3번 풀었어요. 풀었어요. 대단하죠? 3번, 4번 맞죠? 4번. 이번에 에? 아니에요?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맞지 않아요? 제가
직접 사. 직접 찾아보면 답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 어떻게 풀었는지가 중요하지. 진짜 귀여운 거지. 오, 옆에 등호가 왜 있는 거야? 아 그냥. 딴지 걸고 싶어. 아 그냥. 아 등호 저 기분 나빠서 안 되겠어. 등호 아니 진짜. 진짜 아니 등호 아니, 방정식인데 알겠어요. 방정식인데 앞에 등호가 있네. 앞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는 등호가 어디 있어? 오디오. 그거 아니야? 는 앞에 쓴 거 아니야? 뭐로 쓴 거야? 오디오. 나도 모르겠다. 자, 일단 저는 4,6번 풀라고 했기 때문에 4,6번 설명할 거예요. 아 일단 4,6번 설명하고. 아니 3. 아 조용히 해. 진짜. 아 4번 푼 사람. 없어? 4번 풀어볼게. 아니 아까 푼 시간 4번 6번을 준 거잖아. 한근이 알파일 때라고 했고요. 문제 A네요. 이 문제. 한근이 A일 때라고 했고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A분의 3 플러스 A 제곱분의 9네요. 이 형태를 봤을 때 순서가 저게 아니라 이게 순서겠지? 아무래도. 저 분수가 나오는 일이 문제에서 많지 않아요. 이 분모에 A가 가 있는 일이 많지 않은데 거기에 또 제곱인 거, 제곱 아닌 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짝을 이렇게 지어주셔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한 근이 A라고 했으니까 A를 직접 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인수분해돼서 간단하게 대입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무조건 그럼 루트가 나올 텐데 루트를 제곱을 또 했다가 뒤집었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식을 얻어낸 다음에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 양변을 A로 나눴을 때 우리는 마이너스 A분의 3을 얻어낼 수 있어요. 사실 얘도 지금 헷갈리면 안 되게 얘도 A로 나눈 건데 얘도 A로 나눈 건데 0이니까 0인 거예요. 예, 0도 A로 나눈 거고 근데 A분의 0은 0이니까 0이 되는 거고 A-A분의 3이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주의하실 점 얘는 제곱이죠? 하고 뒤에 제곱으로 바로 푸는 게 아니라 뒤에 뭐가 더 와야 되는데요. 뒤에 뭐가 와야 되죠? 더하기? 네, 6이 와야 되죠. 왜죠?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풀지 마. 마이너스 6이. 그래서 얘였을 때, 뭐였을 때, 얘가 1이었을 때 제곱을 해서 2 더해서 메꿔주는 거고요. 문제는 얘가 3이니까 둘 곱하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그거의 2배인 6이 네, 더해져야 사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겁니다. 네, 쉬는 시간. 왜? 뭐? 이따 해봐. 어떻게? 아직 3번에 3자도 설명 안 했는데 어떻게 해, 주인이? 그 순서가 있단다.